우리가 이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 강아지들은 유전적으로 디스크가 정말 자다가 그냥 터진 경우도 있어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이 여러분, 정말로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저는 최고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섭외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도 하고 계시고요. 와. 신경계 수술의 대가 외과 박사 명현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외과 수의사 명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의사님인데 신경계 쪽 수의사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와. 우리가 이제 신경계라고 하면은 네. 뇌랑 척수,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신경 계통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인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신경계 질환들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새끼 수의사 때부터 맡아보면 저의 멘토 같으신 분인데 생긴 거는 조금 이제 러프하게 되게 산적처럼 몽둥이로 이렇게 찜질 치료 이런 거 하실 것 같지만 굉장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선생님을 뵀을 때는 뭔가 섬세한 그런 모습이 상상은 안 가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Ladies and gentlemen. 그래서 오늘 이제 신경계 질환 그러면은 뇌 쪽이나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강아지들에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디스크. 디스크라고 하는 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쿠션 같은 건데 탁자에 이렇게 쿵 하고 앉으면 엉덩이 아프니까 말랑말랑한 이런 거를 끼워서 이렇게 있는 건데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마다 이런 쿠션이 늘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유연한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쿠션도 너무 세게 누가 팡 하고 치면은 솜이 펑 하고 튀어나가겠죠. 네. 그런 것처럼 디스크도 터져서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가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 디스크 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이런 식으로 길게 부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해부 구조로 부르는 거예요. 디스크. 아니 근데 보통 디스크는 이렇게 직립보행해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뭐 허리 이런 데 생기는 거 아닌가요? 강아지 고양이들은 네 발로 이렇게 달려다니는데 어디에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네. 디스크의 문제는 사람에서만 생긴다. 그런 겁니다. 오. 물론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척추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디스크 질환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모든 척추동물은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발 달린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도 다른 강아지라던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허리 탄성이 좋아서 디스크 발생률이 낮기는 하지만은 고양이도 디스크에 걸려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디스크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집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5kg, 6kg 정도 되는 강아지 이제 뼈 모형인데 네. 우리가 척추는 일반적으로는 목뼈, 그다음에 등뼈, 허리뼈로 되었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강아지들의 등인 거예요? 그쵸. 이게 경계가 좀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등뼈는 네. 갈비뼈가 있는 곳이 등뼈인데 아. 등뼈는 사실 디스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 갈비뼈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꽤나 좀 견고한 부분이라서 등뼈는 디스크가 잘 발생하진 않고 디스크가 좀 취약한 부위는 여기 목뼈랑 허리뼈예요. 오. 사람이랑 사실 강아지는 디스크의 개수가 거의 같습니다. 사람도 강아지도 똑같이 목뼈 7개, 등뼈 13개로 되어 있고 다만 허리뼈가 좀 다릅니다. 사람은 5개의 허리뼈로 되어 있고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7개의 허리뼈. 그래서 척추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과 비슷하게 목이라던가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근데 강아지 고양이 목 디스크도 오나요? 보통 목은 막 사람의 핸드폰 막 컴퓨터 그렇죠. 네. 막 이렇게 해서 약간 거북목 돼야지 오는 건데 걔네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이게 조금 발생 기전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강아지들도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 일단 머리가 무거울수록 좀 더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서 큰 강아지라던가 머리가 좀 큰 개들이 얘네들도 계속 목을 숙이고 다니기 때문에 목 쪽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목 디스크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거북목이 네. 내가 목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지지를 해야 괜찮은 건데 네.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걔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목이나 이런 쪽에 디스크나 부하가 꽤 많이 걸린 편이고
뭔가 강아지가 목이랑 허리 디스크가 생긴다고 하는 게 뭔가 상상이 안 가긴 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디스크가 이제 병에 걸렸을 경우들에 네. 보통 젊은 층과 노년층이 좀 다르게 생겨요.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보통 운동을 하다가 오. 외상 때문에 생긴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장년층에서 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일상생활 중에 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강아지도 비슷합니다. 보통은 이제 3살 미만의 좀 어린 강아지에서는 낙상이라던가 좀 큰 충격 때문에 디스크가 파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8살 이후에 장년층 강아지에서는 퇴행성 변화 겪는 것 때문에 디스크가 점점점 딱딱해지면서 돌출되어서 파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들으니까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강아지들이 주로 디스크에 많이 걸리나요?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라던가 혹은 굉장히 이제 허리 기립근에 비해서 많이 비만한 경우들, 이거 2가지가 영향 요인이긴 한데 그거 외에 좀 특이적으로 모든 강아지 중에서 10% 정도가 디스크 질환에 걸리게 되는데 특정 종에서는 한 70% 정도가 디스크 질환을 갖게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와. 뭐 한국인이니까 김치 먹어야지 이 정도 수준 70%면 우리가 그런 종들을 총칭해서 네. 연골 이형성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엄청 어렸어요. 네. 연골이 이상하게 형성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 이제 갖고 있는 강아지를 통칭해서 하는 말들인데 예를 들어보면은 닥스훈트라던가 웰시 코기, 그다음에 뭐 패키니즈, 이런 강아지들이 연골 이형성종에 포함되는 강아지들이고, 이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디스크 파열이 높게 되고 정말 자다가 그냥 터진 경우도 있어요. 어머. 들어봤을 때 허리가 좀 보통 길고 다리 짧은 종들 아닌가요? 거의 다? 그러니까 허리가 사실은 긴 게 아니야. 아, 허리가. 다리가 짧은 거예요. 오, 진짜요? 내 애기가 다리가 좀 짧다 하면은 약간 좀 디스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건 아닌가요? 고양이들도 있어요. 고양이도 아주 귀엽다는 먼치킨들도 먼치킨도 보면 이 길이가 다른 고양이보다 더 길어서 허리가 길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리만 짧은 뿐이지. 고양이는 정말 안 걸리지만 고양이도 디스크에 걸릴 수 있고 먼치킨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품종이 아닌가. 아니 근데 이 디스크라는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전조 증상처럼 좀 보호자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보통 디스크 초기 증상 때는 네. 약간 사람 같은 경우들에는 감각 과민이라 그래서 손이 조금 저린 증상들이 있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보통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근데- 손이 저리면 우리는 주무르는데 네. 강아지들은 보통 발을 빨죠. 근데 늘상 발을 빨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또 표현하고 주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못 느낄 뿐이죠. 손을 내가 이렇게 강아지가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오늘은 엉덩이 쪽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더니 날 막 으르렁 한다든지 물려고 하네? 그러면 기분이 안 좋구나.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허리가 아픈가 보다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목 디스크에 있어서 목 아픈 애들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애가 며칠 전부터 노려본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진짜로. 근데 왜 노려보게 되냐면 네. 목이 아파요. 그러면 목을 들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들면 여기가 아파서. 그래서 태음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태음아, 이놈이 약간 눈 이렇게 노려본다 이렇게 하면은 목 디스크 실제로 있는 경우도 오, 많아요. 신기하다.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몸의 포즈나 이런 걸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운동신경까지 좀 손상이 되면서 걷는 것들이 조금 어색하거나 자꾸 발이 좀 벌어진 증상들이 생겨요. 어떻게 벌리면서 걸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앞다리는 힘이 좋아요. 내가 딱 있는데 다리 걸어서 너무 괜찮은데? 다리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다리를 덜덜덜 떤다든지, 아니면 힘이 빠져서 이렇게 휘청휘청 이렇게 걷는데 그걸 보고 술 취한 것 같다, 비틀비틀 걷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사실은 마비가 있는 거예요. 오.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인데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만성적인 좀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디스크들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라던가 연골 이형성 종에서 발생하는 디스크 같은 경우들에는 갑작스러운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갑작스럽다는 건 막 어제는 잘 뛰어놀고 산책도 가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못 움직이는 어제도 거예요? 아니고 밥 먹기 전에 괜찮았는데 밥 먹고 나니까 주저앉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우리 뼈 부러지는 게 천천히 뼈가 막 똑 부러지진 않잖아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으면 뻑 하고 이게 부러지는 것처럼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순식간에 그런 식으로 파열되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은 통증이랑 감각 이상이 있으면은 일단 처음부터 바로 알아요. 여기가 왜 이렇게 저리지? 여기 아프고 근육 막 뭉친 것 같고 이러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들이 이 단계에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집 강아지가 술 취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리가 좀 힘이 없어 막 덜덜덜 떤다든지 이렇게 쭉 미끄러진다든지 미끄러운 바닥에서 그러면은 그때 좀 빠르게 병원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목 디스크 터진 적이 있어서 그것도 강아지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그때 디스크 수술을 하시다가 디스크가. 네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가 디스크 수술을 할 때 굉장히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술하다 보니까 신경외과 수술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허리라던가 목이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19 부를 수 있고.